이번 총선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은 전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양산에 사는 문재인은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읽혀지는데 임종석 등 친문계의 민주당 탈당을 저지하면서도 조국 신당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등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전 경기지사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진짜 속내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문재인의 속셈과 속내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총선과 관련한 뉴스에 최근 문재인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명 행사로 대변되는 민주당 공천 파동과 관련해 문재인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언론에 직접 나서진 않고 있지만 간접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측근들을 통해 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의 메시지를 종합하자면 임종석 등 친문계의 민주당 탈당을 저지하면서도 조국 신당은 적극 밀어주는 소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미 언론에 전해진 대로 문재인은 최근 민주당에서 벌어진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공천 파동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 중진들의 민주당 탈당을 적극 만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표적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중구 성동갑에 공천 신청을 했었죠. 아시다시피 임종석은 선거구대에 있는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곳에서 16,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 전 실장으로부터 지역구를 넘겨받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서울 서초울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는 만큼 임종석의 중구 성동갑 복귀는 전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임 전 실장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이곳에 전략 공천하면서 한동안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전 전 위원장의 전략 공천을 발표하자 임 전 실장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관위의 의결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가 꿈쩍하지 않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낙연 전 대표 등 새로운 미래 관계자들은 임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며칠만 기다려라, 합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주일의 시간을 끈 임종석은 돌연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임종석이 문재인에게 민주당 탈당 결심을 말하며 상의를 했는데 문재인의 이를 극구 만류한 것이 민주당 잔류의 결정적 배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심지어 이재명까지도 문 전 대통령이 탈당 못하게 할 텐데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전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대표적으로 친문 중진으로 꼽히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지난 4일 문재인을 찾아가 자신의 탈당 결심을 말하면서 상의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문재인은 홍 의원의 억울함에는 공감하면서도 역시 탈당은 극구 만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대표적 친문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 또한 얼마 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 문재인에게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전하면서 하소연했지만 참으라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와 조국에 대한 메시지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문계 의원들에게는 탈당 말고 당에 잔류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반면 조국을 만나서는 신당 창당을 적극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달 10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던 조국이 문재인을 찾았는데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양측이 동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사저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계파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김동연 지사는 전했는데, 아시다시피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이 잠재적 대권 경쟁 상대입니다. 그런 김동연을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점, 이것도 참 인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재인의 이중 플레이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측근들의 민주당 탈당은 막고 조국 신당은 밀어주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의 이 같은 행동은 문재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올해 들어 문재인 혹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3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광폭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대 수사 사건이라는 게 뭐냐? 우선 첫째,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사위 채용 특혜 사건이 있고요. 둘째,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계 조작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사위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경우에는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과 부인 김정숙의 턱밑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주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주 전 차장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소환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관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이어 수사가 문재인 부부를 직접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결정으로 수사가 재개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일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애당초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인 만큼 최종적인 수사의 칼날은 문재인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일단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정치적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사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총선 결과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난다면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총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원내 일당의 위치를 잃으면 이재명은 물론 문재인을 막아줄 방탄막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문재인으로서는 성공 확률이 적은 이낙연 신당에 배팅하기보단 또 친문계들의 집단 탈당에 이은 이낙연당으로의 합류 또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곧 총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계 대량 학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신당의 경우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또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문재인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방탄해줄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 신당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야비한 짓입니까? 공천 학살을 당한 친문계 입장에서는 문재인 입 하나 바라보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뎠을 것인데 결국 문재인이 입을 꾹 닫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으니 물론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역시 문재인은 깜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